5회 8절 지배방정식의 무차원화 및 무차원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압축성 뉴턴 유체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배방정식인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무차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적절한 길이 스케일과 속도 스케일이 각각 L과 V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배방정식 무차원하기 위해 앞에 설명한 크기 정도 해석을 하여 나타나는 대표적인 무차원수인 레이놀드 수와 프루드 수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압축성 뉴턴 유체에 대한 운동량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이것이 이렇게 되는지는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구나 라는 걸 알면 됩니다. 첨자 표기법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벡터 성분이 i가 되겠습니다. i 여기 책에 x로 되어 있으면 지금 x를 i로 i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식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세항으로 되는 거 잘 알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2항과 4항의 5항의 크기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런 2항과 요 4항 또는 5항의 크기 정도는 로 VK, 요 크기는 로 VK, 로 VV, 그러니까 V제곱 L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뮤 이렇게 되고 로 GI 크기 정도는 로 GA 크기 정도를 갖습니다. 이제 크기 정도,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설명했죠. 역시 4장 매그니튜드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런 크기 정도를 갖는다라는 것은 이제 알아야 되고요. 이제 이 2항이라는 것은 MA 가속도 성분이죠. 관성력입니다. 관성력의 크기 정도와 4항 점성력이죠. 점성력의 크기 정도를 비교하면 관성력과 점성력의 크기를 나누어서 비교하면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이놀즈 넘버가 되겠습니다. 레이놀즈 넘버는 뭐라? 뮤분의 로브 L. 따라서 레이놀즈 수는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에서 관성력과 점성력 항의 이 항과 점성력 이 항의 상대적인 크기 비율을 나타내는 그러한 무차원 수가 되겠습니다. 레이놀즈 넘버 잘 알고 있죠 이미. 이제 관성력과 이거와 중력의 크기 정도를 이거와 이거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프루드 넘버의 제곱이고 따라서 프루드 넘버 루트 GL분의 V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프루드 넘버는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책에 따라서는 이걸 프루드 넘버를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별로 안 되고 거의 대부분 이것을 프루드 넘버라고 합니다. V 속도가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프루드 넘버 관성력과 중력의 상대적인 크기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비압축 유동 원래 가브니케이션 연속 방정식과 이제 연속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을 특성 길이 L과 V로 무차원화 했을 때 무차원 변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xi 스타는 L분의 xi, vi 스타는 xi 이 얘기는 실제로는 이 얘기죠. x는 L분의 x, y는 x 스타는 y 스타는 L분의 y, z 스타는 L분의 z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vi 스타 이 얘기는 u 스타 이꼴 v분의 u, v 스타 이꼴 v 이렇게 w 스타 v분의 w 이렇게 이거 안 적어도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첨자 표기법을 나타내면 아주 이렇게 다 나타내야 될 것을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거 다 무차원화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변수 여기는 P와 또 여기 T도 있네요. 자, 근데 이 경우는 저 특성 길이 L과 특성 속도 V는 있지만 P를 뭐로 무차원화해야 될지 T를 무엇으로
무차원화 해야 될지 하는 레퍼런스 스케일이 없죠. 시간에 대한 스케일과 압력에 대한 스케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책에서는 그냥 막 T 스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를 때는 이게 원칙입니다. 지금 어떤 책에도 이렇게 설명하는 데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유학할 때 박사학위를 받을 때 이런 기법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자, 지금 모르면은 T 스타는 TR분의 T, P 스타는 PR분의 P 마이너스 P 무한대 이렇게 두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거 뭔지 모릅니다. 레퍼런스 되는 시간 스케일 아마도 L분의 V1 가는 자 지금은 V를 L로 어쨌든 나중에 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해석을 하다 보면 P 스타 뭐로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자 이럴 때는 그냥 TR, PR로 두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압력 스케일 안 주어져 있죠. 문제에 따라서 이런 게 주어져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르고 또 다른 어떤 열전달 문제나 이런 거 할 때 스케일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레퍼런스 스케일을 모른다 두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합수급 지배 방정식 요거와 무차원 요거나 스케일을 아는 것이고 요거는 스케일을 모르는 요걸 해서 무차원 합니다. 이제 무차원 하는 거 하나하나 하지 않아도 알겠죠. 요거는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V, VI 스타 XI는 어떻게 되나요? X, L, XI 스타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럼 이 식은 L분의 V 라운드 V 스타 라운드 X 스타 이꼴 제로니까 결국은 이거는 상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무차원하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또 P는 봅시다. P는 자 근데 P는 라운드 P 라운드 XI를 무차원하는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압력은 유체유동에서 압력 그 자체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이가 델타 P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동이 만약에 있다면 여기가 201kPa이고 여기가 200kPa인 속도 분포나 여기가 101kPa이고 여기가 100kPa 똑같습니다. 델타 P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라운드 P 요거는 같은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P 스타는 요 P는 어떻게 되나요? PR 라운드 P 스타 X 스타는 LX 스타 XI는 LX 스타 P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요거는 무차원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면 되겠죠. P는 PR에다가 P 스타 곱하면 여기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사용하면 아까 요거는 했죠. 요거 하나는 했죠. 라운드 V 스타 이렇게 되는 게 되고 나머지도 다 대입하면 이거 일일이 하지 않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되겠나요? 예, VI 스타, TRT 스타 하면 T가 이렇게 되죠. 로그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식에서 요걸로 나눕니다. 나누면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단계에서 살펴봅시다. 이거 무차원인가요? 요거 다 무차원인가요? 무차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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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로 표시된 건 다 무차원이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무차원이라 해야 되고, 요것도 무차원이라 해야 되고, 요것도 무차원이라 해야 되죠. 이거 다 무차원이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네요. 뮤분의 로 VL 뭔가요? 레이놀즈 넘버분의 1이네요. 이것도 아까 앞에서 했죠. GL분의 V제곱 프루드 넘버의 제곱분의 1이네요. 네. 그 다음 나머지 안 한 거 요거. 이거는 무차원이라 해야 되죠. 자, 앞에서 했는 거 이거는 다 레이놀즈 넘버의 1 요거니까 대입을 하면 이렇게 다시 바꾼 걸 나타내고 요 단계에서 다시 나머지 남은 거 요거 무차원이라 해야 되죠. 요거 무차원이라 해야 되죠. 자, 이게 무차원이라 해야 되는데 이 무차원인 수를 1로 둡니다. 2로 둬도 되고 3으로 둬도 되고 무차원수 뭔지 몰라도 그냥 n으로 둬도 되는데 가장 편한 것이 1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tr을 v분의 l로 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1로 아니고 다른 거 줘도 됩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레퍼런스 처음부터 레퍼런스 시간을 L 나누기 V로 하면 V가 메타 파 S고 L이 메타니까 나누면 속도가 나와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무차원 하면 됩니다. 굳이 1로 아닌 걸 2로 해서 여기 그럼 식에 뭐 2로 하면 2 같은 거 항상 따라 붙습니다. 지배 방식. 이렇게 해버린다는 얘기는 TR을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는 요놈이 1로 둔다는 얘기죠. 1. 예, 같은 이유로 요것도 PR을 무차원이니까 요놈을 1로 두자는 얘기지. 그러면 PR은 로브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식은 여기 1 있죠. 없어지죠.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식은 어떻게 돼서 압력의 레퍼런스를 로브의 제곱을 하고 시간을 처음부터 L 나누기 V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얘기는 예, 요렇게 돼. 요걸 뒀고 요걸 또 요렇게 했다는 얘기죠. TR은 요렇고 PR은 요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처음부터 우리가 T 스타가 요렇게 P 스타가 요렇게 다른 책은 다 요렇게 하겠죠. 이것은 결과를 알고 있을 때입니다. T의 레퍼런스 스케일은 L 나누기 V. 그 모든 유동에서 L 나누기 V로 되는 거 아닙니다. 유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P 스타는 로브의 제곱. 자, 유체의 속도가 0이 아주 느린 유동에서는 P 스타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케일을, 프레스 스케일을 로브의 제곱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아주 느린 유동이 아닌 대부분의 유동은 그냥 로브의 제곱으로 스케일합니다. 이거는 베르누이 방정식 2분의 1 로브의 제곱 플러스 델타 P, 이 델타 P와 이게 동격입니다. 그래서 무차원을 로브의 제곱으로 해도 되고 2분의 1 로브의 제곱을 하는데 우리는 무차원 변수는 그냥 로브의 제곱을 하는 게 편합니다. 2분의 1 로브의 제곱을 한다면 수식에 식에 여기에 2가 나타나든지 2분의 1 뭐 둘 중에 하나 나타나지겠죠. 2가 나타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지배 방정식을. 자, 그래서 우리는 가버닝 이퀘이션을 무차원된 가버닝 이퀘이션을 나타내면 5의 115처럼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 길이 스케일이나 속도 스케일은 있지만 시간대는 모르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둡니다. 구해 보니까 이제 L분의 V가 적절한 시간 스케일이고 로브의 제곱이 적절한 압력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예. 자, 다시 요것 우리가 했던 거죠. Continuity Equation, Momentum Equation. 벡터를 사용하면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물론 요거는 요렇게 됩니다. 요거의 제곱은 당연히 요렇게 됩니다. 이건 내가 일일이 여기 설명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즉 가버닝 이퀘이션을 무차원으로 나타내면 무차원의 V와 랭스 스케일이 주어져 있는 경우 적절한 속도에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그냥 요런 식은 요걸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요거는 역시 지금까지 강의를 제대로 따라왔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지배 방정식 이것을 못 풀더라도 우리는 속도 분포는 여기 보면은 xi와 t의 함수겠죠. 파라메타는 레이놀즈 넘버와 프루드 넘버 이렇게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v 스타는 x 스타와 t 스타, 레이놀즈 넘버와 프루드 넘버. 따라서 대부분의 유체 유동, 아주 느리거나 특별한 유동이 아닌 경우에서는 레이놀즈와 프루드 넘버가 속도 중요한 파라메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대부분은 레이놀즈 넘버에 따라서 뜨고 레이놀즈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중력이 중요하지 않다면 오로지 레이놀즈 넘버에 따라서 중력이 중요한 경우는 고려해야 되겠죠. 중력이 중요한 문제라면. 자유표면이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가 표면파 중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배가 움직일 때. 이럴 때 프루드 넘버가 중요한. 중력을 무시할 수 있는
자유표면의 효과가 없는 대부분의 우리 관내 유동이라든지 대부분의 유동은 프루드 넘버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보는 이게이션 이렇게 되고, 따라서 레이놀즈 넘버만의, 물론 X 스타 Y, 그러니까 좌표 말고 레이놀즈 넘버만의 레이놀즈 넘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동, 우리가 기계공학에 취급하는 대부분의 유동은 이와 같은 속도 분포는 레이놀즈 넘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차원수고, 제일 유명한 유체역학에서는 제일 유명한 무차원수가 되는 이유가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 이상으로 5장 비압축성 척류유동의 해석 방법 및 은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배방정식을 고려하고, 이 지배방정식을 그냥 풀어서 해를 구하는 것 구하면 되지만,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이 해를 구하는 문제를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압축성 유동에 있어서 지배방정식 전체를 무차원화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장 강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